가을 폭염이 가시더니 대기 중에 태풍의 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하나 둘씩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최근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8, 9월에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10년으로 좁혀 통계를 봤을 땐 이제는 9월과 10월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정반대로 태풍은 달궈진 바닷물을 좋아한대요. 바닷물이 따뜻할수록 태풍의 덩치는 더 커지죠. 그렇게 뚝배기 속 국물처럼 식지 않은 해수온이 앞으로 가을 태풍을 더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강한 태풍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남은 가을 동안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최신 태풍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거 필수인 거 아시죠?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나나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It falls the leave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땐 Okay it's not bad Terribly bad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보여 다른 계절이 몇 번 지나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지내오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 거리 위에 모두 떨어져 밟힌 흔적들을 지나올 때마다 내 눈은 여전히 고개를 숙여 내 발걸음만 세고 있어 여전히 이렇게 노력해야 해 It falls the leave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때 Okay it's not bad You're terribly bad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보여 다른 만남으로 날 채워보고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게 이 길 위에 서면 무너져 내린 흔적들에 등 돌릴 때마다 미숙했던 우리 둘의 모습이 떠나가질 못하고 있어 여전히 내 맘은 여기 있는 걸 It falls the leave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때 Okay it's not bad You're terribly bad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숨쉬어 아직도 이 길가엔 맴돌아 지금도 이 귓가엔 눈 질끈 감고 살아보려 해도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건 네 생각인 girl I think about you every day 이 거리가 허문다면 덜 허무할 텐데 시간이 야문다면 덜 암울할 텐데 어떻게 너는 내 생각도 안 해 어떻게 너는 내 색 한번 안 해 하루가 다르게 더 깊어져만 가는데 오래됐잖아 지난 일이 된지 난 안타까워 이 빈 길가에
모른 척 혼자 서 있는 내 모습을 네가 어디서 지켜봐 주지 않을까 해. 이젠 각자인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 그래 안녕히 잎이 떨어지는 이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널 생각해. 네, 유나의 널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인데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처음으로 고조선을 건국한 날로 한반도 최초의 국가가 생긴 날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굳이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5,000년 역사가 바로 고조선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천절 하면 저는 참성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참성단이 강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이제 친구들을 칠선녀로 뽑아서 이 참성단에 올려 보냈었는데 그때 그 칠선녀 친구들이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뭐 군수님과 또 손을 흔들기도 했었고 저도 이 칠선녀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이 준비를 하다가 이 성적과 관련해서 조금은 성적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하면 100일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곰이 먹었다는 쑥과 마늘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마늘은 좀 쑥과 달리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또 마늘로 저녁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 넣으면 웬만한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녁 식사 메뉴 고민하시면서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도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천절 기념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목요일 환경기획 1.5도의 미래 모두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노래 먼저 재생하러 가볼게요. 1, 2, 3, 4.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나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개천절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5,000년 전 그날 개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담겨있거나 역사적 배경을 노래한 곡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듣기만 해도 뭉클한 아리랑을 서도밴드와 이유나가 다시 해석했습니다. 창작곡 희망의 아리랑 첫 곡으로 들어볼게요. 아주 먼 옛날 우리를 비추던 밝은 달은 오늘도 저 하늘에 사람들 사는 소리 온 세상에 물들고 둥글게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자. 계절이 가고 모습이 변해도 너와 나는 그대로 찬란한 걸. 세찬 바람 불어와 잠시 흔들릴 때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노래 부르자. 조금 더 크게 아주 작은 목소리가 하나 되어 노래 부르며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나서 빛을 볼 거야. 알아 이건 언니. 힘들고 지쳐요. 멀어져 가면 어째요.
가득히 못 길일지라도 우리 함께 손잡고 노래를 부르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노래 부르다. 조금 더 크게 아주 작은 목소리가 하나 되어 노래 부르면 거짓말 처럼 다시 일어나서 빛을 볼 거야. 노래 부르자. 아주 작은 목소리가 하나 되어 노래 부르면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나서 빛을 볼 거야.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리랑 듣고 왔는데요. 희망의 아리랑 함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영화 한반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 하나인데요. 윤도현 밴드의 1178. 이 1178은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의 직선거리라고 합니다. 1178km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고요. 지금의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부디 다음 세대에게는 전쟁의 불안함이 아닌 평화를 선물하자라는 평화의 의미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흐르던 강물도 멈춰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가사가 참 슬픈데요. 한반도에도 평화가 언젠간 오겠죠? 윤도현 밴드의 1178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였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똑같은 하늘 아래 기도했었지. 너와 내가 잡은 손 그 누군가 갈라놓았어. 할 수 없는 아픔에 눈물 흘리지. 우리들 사이에는 빈공간만 남았을 뿐 더 이상 가져갈 것
처음에 우리는 하나였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개천절 우리는 한국인을 주제로 노래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은요.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긴 곡 래퍼 BY의 나의 땅입니다. 지난 2019년 청와대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래퍼 BY가 작사 작곡한 이 곡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레아 우라라는 가사가 참 돋보입니다. 코레아 우라는 대한민국 만세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에 외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 속에 숨어있는 코레아 우라라는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들어주세요. BY의 나의 땅. 코레아 우라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코레아 우라 저들의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모 때문에 자유할 권리를 짓밟힘 난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자유한 게 존재 조건 이제 내 땅에서만큼은 맘대로 할 수 있게 돼 우리들의 호흡은 내가 아는 나의 뿌림을 기억해야 돼 이제 선의하고 옆에야 돼 평안히 옆에 안에 여가 평안히 해져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도 영원히 회복된 나의 집그릇 나의 고향 두간의 처음 그대로의 모양 3.1 운동에 오늘 이어받아 살아가는 내 뿌리에 피 묻은 소야 나의 집의 주권은 그들이 아닌 오직 너와 나의 Put your hands up 대신 거수하고 외치자 우리들의 만세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발발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부터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한반도 우리 100년의 역사는 저들의 아니 우리 열사들의 핏자국이 감동 한 세기의 외침에 지금을 창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안보 너와 내가 우리가 돼야만 완고해지겠지 투쟁 안에서 평화만을 낭도 우리 만들어내는 힘만 있을 뿐 저들처럼 파괴하지 않아 우리가 자유하고 평화로운 것이 우리의 영원한 바람이잖아 이건 저들에 대한 아니 안에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가두려하지마 우리들의 만세는 복수가 아닌 다가올 내일의 천국을 향한 거니까 어제 집착하긴 오늘 나의 땅은 뷰게 아직 미흡해도 찬란해질 내일이 있어 우리 옆에 지나온 100년을 촉해 다가올 100년은 우리 어깨에 달렸어 이제 알려져 이곳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자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발발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발발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발발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네,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우리의 자부심, K-팝의 레전드인 방탄소년단의 노래인데요. 한국에선 서울이 제일 가는 도시라고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최고는 나의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서울에서 태어난 멤버가 한 명도 없다고 하죠. 경기도, 광주,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올라와 타지 생활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이뤘는데요. 각자 태어난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나타내면서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을 담은 노래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마시리 마지막 곡으로 들어볼게요.
나 죽어도 말 못해 내게 헛망금을 주고 딴 데 살라고 I know things 일산 내가 죽어도 못 치고픈 곳 It's the city of the flower city of morn 쉽게 life fast at the western dome 어린 시절 나 키워낸 후곡 학원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자연과 도시 빌딩 곳곳 한강보다 호수공원이 더 좋아 난 작아도 훨씬 포근히 안아준다고 넌 내가 나를 힐링 것 같을 때 그곳에서 빛바래 오래된 날 찾네 Remember 너의 냄새 또 everything You're my summer autumn winter and every spring 자 부산의 바다에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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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하늘 아래 the skyline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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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늦은 손을 들어 아직 맨날 손 흔들어 시티로 와 Come to my city 잘 봐주길 바래 너 하루 party 날 키워준 city 그래 baby baby 이게 나의 city Welcome to my city 잠을 달렸네 나 다시 또 한참을 달렸네 And out right and out dying And my city my city my city yeah.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hey.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도 부등산 소상의 매물 내 삶은 뜨겁지 남쪽에 여기 이어지어 없지 포기란 없지 나 기아 놓고 시동 걸어 미친 듯이 bounce 어디쯤만 하러 가수라 큰 꿈을 키워 이제 현실에서 막과 무대 위에 뛰어 마치 열정을 담았지 늘 광주 호식이나 전국 팔도는 기어 나 보려면 시간은 7시 모여진 밤 모두 다 놀러라 공유기 다시 오해파 자 부산의 바다에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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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하늘 아래 the skyline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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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늦은 손을 들어 아직 맨날 손 흔들어 시티로 와 Come to my city 잘 봐주길 바래 너 하루 party 날 키워준 city 그래 baby baby 이게 나의 city Okay Welcome to my city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라질 술을 받기 좀 힘들어 몸속에 파란빛 이 새끼는 매번마다 대구 얘기를 해도 지겹지도 않나 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I'm a deep boy 그래 난 deep boy 솔직하게 말해 대구 자랑 해결할 게 없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대구의 자랑 그래? 그래 자랑할 게 없기에 자랑스러워질 수밖에 안 그래 에이요 대구 출신 가장 성공한 놈 미래 이런 소리를 들어가야 잘 말아 이제 내가 대구의 자랑 새 시대 새로운 바람 대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 잘 봐주길 바래 너 하루 party 날 키워준 city 그래 baby baby 이게 나의 city Welcome to my city 잠을 달렸네 나 다시 또 한참을 달렸네 And out right and out dying And my city my city my city My city my city yeah yeah 네, 개천절에 함께한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어떠셨을까요? 정말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곡들로 함께 꾸려봤는데요.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 환경기획 코너 1.5도의 미래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김상원 대표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다정이들과 함께하는 환경기획 지구를 지켜요 1.5도의 미래 1.5도의 미래 매월 첫 주에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로웨이스숍 심플리파이의 김상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셨을까요? 네, 저 가을이 왔다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옷을 약간 지금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조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쵸. 아, 우리 또 다정이 분들이 상원 대표님과 저와의 케미를 굉장히 사랑해주시고 굉장히 예뻐해주시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도 정말 아쉬운데 또 이렇게 준비를 더 많이 해서 혹시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뵐 수 있고 또 심플리파이로 놀러 오셔서 다정입니다 하면은 저를 또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 뵙다가 못 뵈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까 심플리파이로 많이 놀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놀러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가을 패션에 참고하면 좋을 제로 웨스트 팁을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딱 그 시기에 정말 짧게 입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가을뿐만 아니라 점점 날이 서늘해지면 가죽 제품이 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패션계에선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옷, 신발, 가방뿐만 아니라 지갑이나 벨트 등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물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가죽 제품은 환경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실 요즘 논란이 좀 많아요. 네, 아무래도 동물을 실제로 이제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가죽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네. 이걸 무드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도 대단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가죽을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비건 가죽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런 건가요? 아, 맞아요. 사실 요즘 동물성 가죽이 아니면 전부 비건 가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그냥 비건 가죽이다라고만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이건 친환경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몇 가지를 제외한 여러 가지 이 비건 가죽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비동물성이라고 부르는 게 플라스틱 소재의 비닐 가죽을 그냥 우리가 왜 옛날에 레자라고 부르던 네네. 그런 친구들을 그냥 비동물성 비건 가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플라스틱 소재가 동물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네. 결국 이게 썩지 않고 쓰레기가 되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환경 오염이 많았고 절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만 보고 딱 구매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뭘로 더 만들었을까,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을까, 이걸 조금 더 따져서 실제 오염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위장 환경주의, 네.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건들을 좀 피해서 식물성 가죽을 좀 잘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잘 보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식물성 가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가죽들이 식물성들은 거의 다 신소재예요. 지금 원래 없던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제품군도 굉장히 아직은 작고 가격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리고 물품 자체가 다양하게 많이 수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사진을 통해서 많이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징이나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열심히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집중을 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사진 나가겠지만 선인장 가죽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선인장 가죽은 사실 지금은 식물성 가죽 중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가방, 지갑처럼 우리에게 좀 친숙한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유명한 벤땡이라고 하는 유명한 차 회사에서 이 내부 자석 시트를 이제 동물성 가죽 쓰지 않고 전부 선인장 가죽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게 선인장이 또 특히 가죽으로 만들기가 좋은 이유가 네. 원래 다른 식물 기를 때는 이 물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키우는데 난이도도 좀 높고 한데 이게 자라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관련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반 시설 공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제 조금
뭐랄까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 친구가 너무 잘 자라다 보니까 이게 섬유질도 많고 또 이렇게 내구성도 좋고 마찰에도 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가죽을 만드는데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특히 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와, 진짜 이 가죽 시트로 사용할 정도면은 이 대중화가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인장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이 튼튼함이나 질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식물성 가죽에 비해서는 실제 가죽과 조금 흡사한 면이 많다고 해요. 이게 다른 식물성 가죽들도 다 소개를 해드리면 다 너무 좋은 점들만 보이시겠지만 조금 미리 하나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면 네. 진짜 동물성 가죽에 비해서는 질김이나 이 튼튼함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선인장 가죽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장 튼튼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죽이죠? 다음은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과일이죠. 사과 껍질을 오. 이용한 가죽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사과 잼 만들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과를 이용한 식품을 만들 때 사과를 많이 깎아 쓰기 때문에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가죽을 위해 선인장을 새로 막 심어야 된다면 사과는 정말 폐기되는 사과 껍질만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진짜 이게 일석이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안 썼으면 버렸어야 하는 쓰레기잖아요. 그쵸. 그거를 다시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좀 업사이클링 가죽이다. 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어폰 케이스, 네. 스니커즈 이렇게 좀 와. 다양한 항목으로 현재도 이미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껍질을 잘 말려서 갈아요. 마치 우리 뭐 미생물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처럼 네. 그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그 사과 부산물을 천년 고무랑 합치고요. 그다음 면이랑 이런 소재들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재가 다 친환경적이고 식물성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다 살펴봐도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또 사과 가죽은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와, 또 다른 소재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다양한 식물들이 가죽 생산에 이용되고 있어서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진짜 많은데요. 네. 또 다음으로는 버섯으로 만드는 버섯이요? 네, 오. 가죽이 있어요. 버섯 가죽은 저는 되게 또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소재들은 약간 반질반질한 그 가죽의 느낌을 많이 냈다면 네. 버섯은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으로 부드러운 가죽의 느낌을 잘 살리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이 버섯의 뿌리에 있는 섬유질, 균을 이용해서 만든 가죽이고요. 요거 자체를 옥수수 줄기 위해서 배양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공정을 거쳐서 천년 가죽이랑 아주 흡사한 재질로 만들어지는데요. 색깔도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네. 가을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은은하고 빈티지한 색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사진을 보니까 약간 노르스름한 게 굉장히 이 가을 컬러와 너무 찰떡인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도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은 어떤 가죽이죠? 네, 다음은 파인애플로 만든 우와. 가죽입니다. 진짜 너무 많은 식물들이 다 이용되고 네. 있죠. 이게 피나텍스라고 부르는데 필리핀에서 이 파인애플을 수확하고 나면 잎이랑 줄기를 버리는데 네. 그게 조금 아깝고 또 이 필리핀 농부들의 수익을 조금 더 증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가죽이에요. 이게 가격도 저렴하지만 무게가 진짜 가벼워서 오. 네, 이런 걸로 가방이나 신발을 만들면 엄청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통기성도 좋은데다가 실제로 그 필리핀 농부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좀 이렇게 물건을 보시면 되게 좋은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사실 이 파인애플로 만든다고 했을 때 껍질이 딱딱하니까 그걸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확 이후에 잎이나 줄기로 오. 만든다고 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또 가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도 너무 흥미로운데요. 다음은 어떤 가죽이죠? 네, 다음은
와인 가죽, 또 포도 가죽이라고도 부르는 네, 제품이에요. 이게 와인을 만들 때 포도를 굉장히 많이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씨앗이나 껍질 같은 애들은 보통 이제 다 꾹꾹 눌러가지고 즙을 뺀 다음 버리게 되는데 걔네들을 계속 쌓으면서 계속 누르고 기름기나 물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네. 가죽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와인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섬유질이나 기름을 뽑아내고 가공을 하면 동물성 가죽과 굉장히 비슷한 질감, 그리고 색깔 자체가 나머지들은 조금 염색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얘는 애초에 색깔이 포도 빛깔, 이 와인 빛깔로 너무 고급스러운 색깔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 과정 같은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요번에는 또 이 가죽을 벤땡리라는 차에서 네네네 또 안에 가죽 시트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미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가죽들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가죽이 또 이런 식물이 어떤 식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어울리는 질감, 또 이런 특징들 잘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식물들로 이 가죽을 보니까 와, 진짜 버릴 거 하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또 식물은 식물인데 다른 종류의 가죽도 있다고요? 네, 또 신기한 가죽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사진에 보이시는 한지 가죽입니다. 오. 한지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이건 이제 종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죽이랑은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나? 네. 이거 너무 연약해서 이거 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풀나풀한 한지도 굉장히 면에다가 많이 바르고 그 다음에 이런 가죽의 질감을 만든 다음에 수용성으로 코팅을 한번 해주면은 물에 젖지 않고 네. 굉장히 질기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죽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주 재료가 면이랑 종이라서 코팅을 한번 해주기는 하지만 네. 비교적 생분해도 잘 되고요. 가볍고 공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관리도 되게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질감 자체가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한지의 느낌이 은은하게 네. 사진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약간의 종이의 결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다른 제품들 여러 개를 만들어도 이 문양은 이거밖에 없고 이런 또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는 식물 가죽은요? 네, 마지막은 딱 보시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나뭇잎. 아. 네, 나뭇잎으로 만든 가죽인데요. 네. 나뭇잎의 인맥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나는 느낌들을 그러네요.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뭇잎이 참 이게 약해서 괜찮나 싶으시겠지만 섬유질이 많은 나무 잎들만을 골라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비섬유 물질은 제거하고 얻은 부분들만 딱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놔서 생각보다 질기고 네.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익의 일부를 또 잎섬유는 결국 나무와 숲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숲을 지키고 늘리는데 사용한다고 하니 이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식물의 변신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식물성 가죽들로 만든 것들이 가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가죽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동물의 외피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물성 가죽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우리 어휘와 상식에는 약간 안 맞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엄격히 말씀드리면 선인장, 파인애플, 껍질 이렇게 해서 얻는 것들은 신소재라고 아예 보셔야지 이해가 조금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다만 이 신소재를 개발하는 목적이 신소재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팔아야지 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원래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조금 더 넓혀보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신소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죽이라는 이 네이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인식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더가든의 나무.
감사하네요. 근심 없게 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욱들 화려하게 장식해줘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두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웃어줄래요? 사진처럼 수줍은 맘이 다 녹아내리게. 무력한 걸음과 혼잡한 TV 속 세상 없이 또 울기도 해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두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밤새 모아둔 아스라이 쌓인 고운 마음도 다 가져가셔. 언제든 꺼내볼 수 있죠.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두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네, 저희는 다양한 식물 가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제품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가죽이죠? 네, 요거는 사실 제가 일전에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재생가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실제 가죽 중에서 폐가죽이 돼서 버려지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재가공을 해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네. 요거를 오늘 또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재생가죽 중에서도 조금 이게 재생가죽이니까 좋다라는 좀 상식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하나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재생가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롤 가죽이라고 부르는 특히 소파 같은데 인조 가죽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가죽은요, 보통 가죽 짜투리나 이런 폐 가죽 가루를 모아가지고 압축, 코팅, 그리고 특히 그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그거를 착 접착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요런 재생가죽들은 쉽게 벗겨지고 가루가 날리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좋은 가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생가죽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재생가죽 업체는 아예 가죽을 리사이클링 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가죽 실을
제품으로 만들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식품 부산물을 활용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재생가죽 업계도 옛날에는 그냥 다시 다 고쳐버리는 뭐 접착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네. 요즘엔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재생가죽 새롭게 만드는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냥 재생가죽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과 어떤 아이디어, 어떤 고민이 있었나 한번 이런 것들 질문을 하고 살펴봐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다양하게 또 나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장 환경주의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김에 확실하게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짜 가죽 중에서도 굳이 골라야 한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록 진짜 동물 가죽을 우리가 뭐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네. 저희가 그걸 쓰는 분들을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그걸 사용할 때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동물 가죽 중에서도 이런 윤리적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죽만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이렇게 도축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자. 네. 뭐 예를 들면 식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어차피 이게 좀 도축되는 동물이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가죽을 얻어가지고 그 가죽을 조금 활용을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생한 부산물은 전부 다 인공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무두질 같은 데서도 화학 제품은 쓰지 말고 천연 소재로 최대한 무두질을 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윤리적 원칙을 지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죽 쓸 수 있죠. 근데 네. 그때도 고민을 조금 하셔서 많은 선택지 중에서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지 골라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젠 가죽 하나에도 뭐 질문과 고민이 담겨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우리 다정이 분들 정말 열심히 지켜보시고 또 정말 실천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제로 웨이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 대신 어떤 물건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어떤 소재일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나에게 와서 나에게 쓰임을 다하다가 나를 떠난 이후에 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력과 질문을 한번 발휘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해 주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나 저보다 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가이고 또 최전선에서 우리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다정한 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로 웨이스트 생활 제가 열심히 응원하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댓글이나 이런 걸 볼 때 진짜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게 가게에 제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 이렇게 막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이 방송을 듣고 가게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제가 뭐 지금 간다고 영원한 안녕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환경 또 제로 웨이스트 필요한 순간에 제가 늘 함께 하면서 저도 또 이렇게 보면서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다 같이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고 동료라고 생각하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너무 저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즐겁고 정말 다양한 제품 소개해 주실 때마다 이게 이렇게 대체될 수 있구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진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또 좋은 때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좀 도와줘. 너는 이걸 되게 잘하네. 그런 말들을 하나씩 해줄 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랑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일도 나랑 같이 함께 해보자.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울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잊지 마. 네가 살아온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을 겪은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빛나는 사람이란 걸. 소윤의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중에서. 네, 오늘 개천절 특집으로 함께했던 다다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문 닫을 시간인데요. 이렇게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위인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 생각나는 위인이라고 하면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 그리고 백성을 위해 정말 다양한 책을 제작하셨던 정약용 선생, 또 근현대사에서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 바쳤던 독립운동가분들, 그 외에도 정말 많으시죠. 살아생전 본인이 걸어온 삶의 결과를 미처 못 보고 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걸,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옳은 길을 택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 빛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끝곡으로 윤건의 가을에 만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현대밤 바람 불어오네요. 파도 거품 속에 담긴 네 모습 오륙도 넘어 지난 여름에 처음 너를 느꼈죠. 아직도 두 눈이 너를 기억해. 아득하게 빛이 났던 네 눈빛 닮아지 넘어 우리 만나면 파도 거품 맥주 한잔 너와 단둘이 우린 다시 또 걸어가고 있죠. 그대와 가을에 만나. 여름